연구소의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전자권 전환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자권 조기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한미 지휘소 훈련이 이제 축소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필요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변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취약성이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두 가지 측면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 조건 충족 여부나 중요성들은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작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이 그 전자권 전환에 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의 논의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전자권 전환의 마지막 모습, 그 최종 모습에 대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연합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사령관만 우리가 이제 맡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최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구상했던 계획에 비해서는 사실 좀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들이 앞서가지고 먼저 이 작전 통제권 전반의 그 변천 경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죠.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 발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유엔군 사령관이 계속해서 한국군에 대해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대한 변화가 1978년에 한미 연합사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작전 지휘권이 이제 한미 연합의 형태로 행사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참으로 이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전시 작전권만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매 행정부마다 변화가 있으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행정부별로 이제 변화된 변천 경과 간단하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부터 광복절 치사를 통해서 전자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미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 2012년 4월 17일 날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전자권 전환에 대한 그 연기 여론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 시기를 한 3년 이상 미루게 되는데요. 2015년 12월 1일로 이렇게 전환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전자권 전환 연기 얘기가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이제 시기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자권을 전환을 한다라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조건에 기초해서 전자권 전환한다는 그 기본적인 프레임은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고요. 다만 조기에 전환한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의지를 두고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연합사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 것으로 그런 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미 지휘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지휘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지휘 체계 관련돼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병렬형, 그다음에 통합형이 있습니다. 병렬형이라는 것은 그 개별 국가가 자신의 군대를 이제 독자적으로 각각 지휘하는 것입니다. 통합형은 이와 반대로 단일 최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있고 연합 참모가 존재하면서 작전을 연합으로 컴바인드 된 상태로 지휘하는 그런 지휘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병렬형, 통합형 그런 유형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연합사 체제는 당연히 이제 통합형 체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전자권 전환의 모습도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지난 정부 계획을 보면 참여정부 때는 그 병렬형 지휘 체계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 대해서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 지휘하고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단독 지휘하는 그런 체제를 구상했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군이 단독으로 작전 지휘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연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군사 협조기구를 둬서 작전을 조율한다,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다시 변화가 있는데요. 이때 다시 이제 또 통합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미 양국군이 연합해서 작전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연합사는 해체가 되고 미래사를 창설해서 한국 합참의장이 미래사령관을 겸직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현재 정부에서는 통합형 지휘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뭐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는 병렬형보다는 통합형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형이라는 것은 한미가 이 한반도 전구에서 각각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두 개의 지휘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지적돼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보수 일각의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면 이렇게 통합형 체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 의문도 사실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한반도 방해에 대해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전쟁 기획 능력과 수행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아무래도 통합형으로 가면 이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군 장성이 이제 사령관을 맡는다라는 것은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그 비대칭 동맹이다 보니까 우리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미군의 병력이나 전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의 의문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국 한미 간의 작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령관이 된다 하더라도 협조와 조율의 성격을 띠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한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라는 것도 한미 연합의 형태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권을 우리가 환수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미흡한 수준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병렬형이 이제 이상적인 모습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현재 한미가 합의해서 이렇게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틀의 변화가 어렵다면 현재 그 한해 계획 아래서도 한국군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완 방안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합사의 그 편성을 좀 재조정한다든지 특히 한미연합 그 참모에 있어서 한측 참모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작전이나 기획 이런 참모부 핵심 참모부 같은 경우에 그 참모부장을 현재는 미측 장성이 맡고 있는데 이를 한측 장성이 맡는 것으로 이런 변화를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전자권 전환 조건과 검증 방식의 문제인데요. 그 전자권 전환 뭐 조건이 꼭 충족돼야 된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조건과 검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부족한 건데 그 전환 조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동맹의 그 대응 능력 갖춰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조건별로 그 조건 충족을 위해서 요구되는 그 과제 목록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건 1만 하더라도 그 정보, 작전, 군수 뭐 각 기능별로 그 과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목록화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감시 정찰 자산이 어떻게 확보돼야 된다, 뭐 탄약이 더 확보돼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전자권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변하는 것은 이제 사령관, 부사령관의 이제 국적 변화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조건은 한국군 전체의 물리적 능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물리적 능력이 보강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군 사성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됐으니까 연합사령관으로서 지휘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지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지 한국군 전체의 물리적 능력이 지금보다는 월등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 자체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조건과 과제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병렬형 지휘 체계 모습이라면은 훨씬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의 물리적 능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연합사 운영 능력 검증도 지금 뭐 IOC, FOC, FMC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그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목록을 검증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뭐 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축소돼 가지고 못하는 게 바로 FOC 검증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이런 그 3단계 이런 그 운영 능력 검증이라는 것은
그 창설 부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창설 부대가 제대로 운영되겠는지를 이제 사전에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연합사는 이 원래 기존 부대인데 이런 기존 부대에 대해서 이런 엄격한 그 과제 목록이 꼭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군 사령관이 돼서 연합사를 지휘하는데 한국군의 능력 보강이 되면 좋겠죠. 이런 것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작권 전후를 막론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작권 전환 조건과 검증 방식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조건의 과제 목록을 좀 핵심 위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좀 기준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연합사 검증도 그 과제 목록을 그 우리 연합사령관 체제 출범에 꼭 필요한 필수 과제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전작권 전환이 행정부별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지금도 논쟁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있던 주권과 안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이 두 핵심 가치를 바라보는 좀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사조건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이런 그 결정들을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능력과 우지를 갖춰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전작권 전환이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게 이제 2007년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만 따져봐도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요. 13년 동안 우리 한국군의 순수 그 전력 증강비만 따져도 한 153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나오는 것들이 전작권 전환하면 시기상조론이 나왔는데, 이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나와서 30년 이상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능력과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와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1950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이상 된 우리 안보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지금쯤 돼서는 전작권 전환을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